엑셀이라고 해서 소위 강팀이라고 불리는 팀들의 공통점은 바로 짜임새 있는 타선을 갖추었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시원한 홈런을 치는 타자들은 팬들의 환호를 한 몸에 받지만요. 모든 타순이 홈런을 치는 선수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효율적인 경기 운영 면에서는 오히려 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1번부터 9번까지 그 타순에 적합한 선수들이 짜임새 있게 포진되어야 효율적인 공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특히 테이블 세터라고 불리는 1, 2번 타순은 팀이 점수를 낼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창업 생태계에서도 마치 테이블 세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팀이나 아니면 창업자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 바로 엑셀러레이터인데요. 오늘 청산뉴스에 모신 분은요,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창업에 도움을 주고 계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기능 한국인 이준배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오늘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엑셀러레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사실은 나왔는데, 그 엑셀러레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가 더 오히려 우리 청년들한테는 맞을 것 같아서요. 엑셀러레이터 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이준배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이준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들려줄 얘기는 그 마치 책 장사한 거가 오지 않아요? 그 밥값 이름값이라는 책 표지와 함께 제 사진이 크게 있는 그런 어떤 첫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계신데요. 사실은 저 책은 우리 서점 매대에 올라가 있는 책은 아닙니다. 2015년도에 출간이 된 책인데요. 15년도에 저 책을 출간하게 된 간단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강연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지내시는 이제 사회복지사 그리고 또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루는 찾아와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지역에 그 가출 여학생들, 단기 쉼터는 있는데 장기 쉼터가 없다.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걸 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뭐 의기투합까지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게 작은 어떤 자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때가 2016년도가 20대 총선이 있었던 해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본인의 이제 역할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그 시간이었는데, 그때 한참 좀 시끄러웠어요. 뭐 때문에 시끄러웠냐면 출판 기념회 때문에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뭐 출판 기념회에 책을 뭐 강매를 했다, 뭐 했다, 그래서 한참 나라가 좀 시끄러울 때였는데, 오히려 저희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이 대표께서 책을 좀 쓰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절을 했는데, 강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마음에 확 닿았어요. 그래서 책을 그냥 대충 쓰고 강매를 해서 자원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한 일이 이 밥값 이름값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이 어쨌든 강매를 통해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상당히 큰 자원이 마련이 돼서 느티나무라고 하는 가출 여학생들을 위한 장기 쉼터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건립이 되고, 또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밥값 이름값에 대한 의미는
조금 달라요. 오늘 이제 밥값의 이야기와 이름값의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갈 건데요. 좀 먼저 밥값에 대한 의미와 이름값에 대한 의미를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에 이렇게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무한 반복을 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생은 체험과 비움의 무한 반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체험은 우리가 여러분들처럼 학교에서 열심히 배움을 통해서 이제 채워 나가고, 또 비움은 또 열심히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이제 비움을 이제 실천하게 되죠. 결국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얻는 것은 그 지식이라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얻게 되고, 또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지혜라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한테 진짜 요술 같은 어떤 마법 같은 힘이 하나 생기는데, 그걸 우리는 안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목은 눈 한자에 눈목자를 쓰잖아요. 한자로 쓰면. 그래서 앞에 있는 안자는 뭐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을 의미하고, 뒤에 있는 목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것과, 그리고 또 눈을 감고 절대 눈으로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어쨌든 이렇게 비움과 그리고 체험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런 안목이 생깁니다. 결국은 그런 안목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기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밥값은 지금 얘기한 밥값을 의미하고요. 또 비움은 아마 이름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할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밥값, 이름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밥값은 사실은 이제 제가 과거를 준비해서 지금을 사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가 있고요. 이름값은 지금을 준비해서 미래를 사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제 이야기와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오늘 강연에 좀 담겨져 있을 텐데요. 사실은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런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강연을 하고 우리 청년들을 만나러 다니지만 제 얘기를 사실 요즘은 잘 안 하거든요. 지나간 과거가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사실 제 생각으로는 별로 없어요. 물론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그만큼 급변하고 다변하는 지금 시대에 과거가 그리 뭐 이렇게 중요할까. 그러나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밥값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밥값은 나를 위한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꿈을 우리는 늘 꾸고 또 때로는 꿈을 접기도 하죠. 자의적으로 꿈을 꾸긴 하지만 타의적으로 꿈을 접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경험을 또 사실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사실은 저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늘 모든 것을 또 직접 해야만 했고 스스로 하는 것이 되게 익숙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그것을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살았거든요. 이런 현실이 어려서부터 계속 저한테 있었던 현실이긴 한데 그게 청년이 돼서도 그렇게 크게 달라져 있지는 않았어요. 이런 환경이 결국은 제가 상당히 호기심 깊은 또 상상력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기반이 됐다, 초석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생각하거나 상상하거나 어떤 호기심에 접할 때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되는 소위 얘기하는 실행력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그때가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생각한 거를 현실에서 안 해보면 되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늘 어떠한 뭐 고정된 자세로 오래 있어도 그러니까 서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앉아 있으면 편하냐? 앉아 있는 것도 오래 있으면 불편해져요. 그죠? 서 있고 싶어지고. 마찬가지로 저도 어떤 걸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을 빨리 현실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를 많이 갖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행후학이라고 하는
먼저 행동하고 뒤에서 배우는 이런 어떤 습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른 도전이고 또 더 큰 도약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제가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 소위 얘기하는 공업 계열의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기회가 됩니다. 사실은 이 선택이 저한테 상당히 중요한 것을 하나 주게 되는데 그게 경험을 통한 지식을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졌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축적해 어떤 시간을 거치면서 종국에는 기능 한국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많지 않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되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진학을 하는 진학률이 되게 사회적으로 되게 낮았어요. 제 주변에 친구가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 2~3명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시대에 저는 이제 청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습을 통한 지식을 구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들을 더 이렇게 추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편하고 쉽게 내 것으로 만드는 이제 능력들이 하나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실행력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기능 한국인들은 대부분 그런 실행력이 아주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같이 궁금하면 그 궁금함을 책을 펴서 알아보기보다 직접 해서 알아보는 그런 어떤 공통점들이 제가 만난 기능 한국인들한테는 꽤 많이 보고 또 꽤 많이 그 공감대를 제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이제 새로 시작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새로운 어떤 도전을 제가 하게 되는데요. 한 10년이라는 시간을 그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오르막과 내리막, 또 아니면 실망과 좌절, 또 아니면 기쁨과 한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녹아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도 했고요. 또 우리 아이도 낳았고요. 또 제가 지금은 소소하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뭐 죽을 것 같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이 그 사회가 나를 인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괴리, 그런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이 계속 상당히 많이 그때는 반복적으로 제 10년의 시간 동안 사실 많았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시간을 보면서 다행인 것은 그런 어떤 환경을 탓하거나 나는 이래서 왜 나를 이렇게뿐이 저 사람들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만 이럴까 저럴까? 어떤 내가 힘든 것들을 나 자신에서 찾지 않고 다른 어떤 요인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가 환경을 탓하느니 그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하든지 그 환경을 바꾸지 못한다면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왜 안 해주냐고 누군가를 탓하거나 누군가에게 서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어쩌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왜 나라가 이럴까 왜 사회가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갖게 됩니다. 그 시기에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그것을 그렇게 계속 끌고 나가다 보면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을 더 이상 끌고 가지 않도록 스스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절제를 하고 그것을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 아니면은 환경을 바꾸지 못한다면 내가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저는 회사를 떠납니다. 회사를 확 바꿔야 되는데 내가 회사를 바꾸기에는 내 힘은 그럴 능력이 안 되고 그럴 역량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환경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도전을 시작을 하죠. 그런 도전의 끝에 저는 사실 되게 제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나는 하늘에서 3가지 은혜를 갖고 태어났다. 첫째는 가난한 것이고, 둘째는 허약한 것이며, 셋째는 못 배운 것이다. 가난은 나를 부지런하게 했고, 또 허약함은 나에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했으며, 못 배웠다는 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늘 배우는 자세로 세상을 살게 해 주었다. 이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한 어느 기업인
성공한 기업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타고난 불행은 삶을 더 윤택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미천이다. 그런 진리를 이런 앞서서 성공한 그 환경을 극복해서 성공이라고 하는 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에서 기회를 찾고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만난 기능 한국인들, 명장, 그리고 학습을 통한 지식보다 경험을 통한 지식을 가진 수없이 많은 대한민국의 성공한 이들의 어떤 공통점이 아닐까 감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이런 말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업을 시작을 했고, 또 그렇게 기업한 그 회사가 물론 뭐 결과적으로 잘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수없이 많은 그 좌절과 또 실패를 겪으면서 사실은 지금의 모습까지 오게 돼요. 제가 가졌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은 뭘 의미하죠? 결국은 가보지 않았으면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죠? 보이지 않는 저 너머가 두려운 거예요. 가보거나 또 본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또 아니면은 좀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늘 제 선배들이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은 반드시 산 꼭대기에서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산 밑에서 산 꼭대기를 보면 되게 높아요. 또 그 산을 오르려면, 그 정상까지 가려면 허리도 아프고 땀도 많이 나고, 그죠? 숨도 차고 지치기도 하고 갈증도 나고. 사실 우리는 알아요, 산 밑에서. 근데 결국은 산 밑에서 아무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한 발짝을 뛰지 못하고 산에 오르지 않으면 절대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힘들고 어렵지만 산을 오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내가 정상에 올라서 그 두려움을 마주쳤을 때, 그리고 그 두려움이 우리는 산으로 내려오면서 순간 용기라는 것으로 다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은 산을 오르지 않고 산 꼭대기에 가보지 않고서는 두려움을 없앤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산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 산을 만나면 분명히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렵지만 걸음을 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산을 오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르시면 반드시 내려올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선물을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내려오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용기죠. 그 용기 하나를 얻으시면 또 다른 두려움이 여러분들한테 와도 그 용기가 그 두려움을 극복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저도 회사를 지금까지 경영하면서 그 수없이 많은 두려움을 접할 때마다 산을 갑니다. 산을 갑니다. 그래서 산 밑에서 생각하죠. 내가 저 산을 오르지 못하면 지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산에 오르죠. 최근에 간 산은 히말라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8,000m 봉들이 되게 많죠. 히말라야의 그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면 세계의 8,000m 봉을 가진 산이 8개인가 정도가 아마 히말라야에 있다고 해요. 네팔에. 그 중에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8,000m까지는 못 올라갔고요. 4,300m까지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정말 숨이 턱에 차고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고산증과 부족한 산소 때문에 아무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한 15일 정도 다녀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산에서 수없이 많은 저와의 어떤 그 두려움과의 어떤 조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겨서 또 내려와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래, 또 시작해보지 뭐,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제가 과거를 준비해서 지금을 살기 위해서 해왔던 이야기들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제가 밥값을 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밥값을 이제는 이름값으로, 그래서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를 살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우연치 않게 저는 강단에 서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학력이 고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업팀 가서 그것이 첫 직장 생활의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해서 대학도 가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중간에 자퇴도 하고 그 자퇴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창업을 위해서 자퇴를 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고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자랑스러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졸이라고 해서 제가 한 번도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창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그 선택과 결정이 오로지 제 선택이었고 제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환경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강단에 쓴다는 건 저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하고 있죠? 학력, 학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가치와 희소성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정말 능력 중심 사회로 대한민국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행 스펙이 아닌 자신만의 개성 스펙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로 인정받고 희소성이 있다라고 인정받고 더 나가서 특별하다고 인정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강단에 섰고 제가 두려워했던 강단에서 무엇을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줄까?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그 또한 두려웠지만 내가 분명히 해줄 이야기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 걸음 다가서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서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축적해왔던 그런 경험을 통한 지식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는 필요하겠구나 라고 자신감을 얻고 열심히 지금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제가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보내면서 하나씩 느낀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이거는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결과를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지 라고 선택한 것이 처음 창업했던 회사에서 또 다른 회사를 창업하게 되는데 그 회사가 아이빌트 세종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아이빌트의 세종의 풀네임은 아이디어 빌트인이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현실화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로 시작했고 아이빌트 세종을 만들고 이미지니어가 됐고 지금은 그 이미지니어를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엑셀러레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니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엔지니어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미지니어는 이미지네이션, 상상력과 그리고 엔지니어의 합성어예요.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누군가의 어떤 생각, 상상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꼭 여러분들 혼자 고민해서 현실화하거나 그것을 사업화하는데 혼자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고개 들어보면 누군가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상력, 생각 이런 것들, 아이디어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들을 내가 좀 도와줬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회사가 아이빌트 세종입니다. 지금은 이런 회사들이 수없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보통 엑셀러레이터 이야기 해준다고 하더니 지 얘기 다 하고 엑셀러레이터 얘기는 언제 하나 하셨겠지만 엑셀러레이터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엑셀러레이터는 말 그대로 가속이라는 그런 가속화를 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다 운전들 하시잖아요. 차가 빨리 가려면 엑셀러레이터를 밟아야 돼요. 엑셀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창업 생태계 내에서는 창업 기획사 이렇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는 새로운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고 또 이미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으로 인정받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엑셀러레이터와 함께 스타트업이 만들어낸 그런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가 많은 그런 도시, 그런 지역이죠. 우리도 이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랑? 엑셀러레이터랑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또 투자해서 또 거기에 보유까지 해갖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고 가속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걸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요. 그 안에서 나의 성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엑셀러레이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왜냐? 우리가 살았던, 내가 여러분들 나이에 살았던 과거는 자수성가의 시대입니다. 자수성가.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자수성가의 시대를 지나서 다수성가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수성가 뭐죠? 여러 사람의 손을 합쳐서 집 하나를 짓는 일입니다. 그 집에서 우리 함께 같이 사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이제는 내 것을 만드는 것에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만드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엑셀러레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고 철학이에요. 이렇게 엑셀러레이터는 창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의미 있는 단어로 여러분들이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동안은 내가 받기를 원하고 내가 갖기를 원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주는 걸 연습해 보시고 주는 것에 익숙해져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한테 마법 같은 무언가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무엇이냐? 명성. 이 사람한테, 여러분한테 명성이라는 걸 얻게 되는데 어떤 명성이냐?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마법 같은 힘이 생겨요. 그 마법 같은 힘은 다양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권력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어쩌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산업적인 엑셀러레이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의 엑셀러레이터가 되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요. 또 이런 기회가 앞으로 제가 제 삶을 사는데 또 다른 또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감사한 마음을 또 갖게 됩니다. 어쨌든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